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이 시집성장에서 대표님 말씀을 듣고 참 의미 있는 상이구나 마음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 상을 받은 게 기쁜 게 아니라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특히 92년도에 저는 선생님이 되었는데 이 상도 92년에 제정이 되었고 저하고 똑같은 교육의 상의 시간이 흘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이 받은 상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전에 우리 초등부냐 교장 선생님은 생기시기도 잘생기셨고 사모님도 같이 봐주셨고 다 행복해 보였고 할 사람도 처형자랑도 막 하고 그러는데 저는 혼자입니다. 물론 여기저기서 오셔주시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저 교장 선생님은 굉장히 밝지요. 근데 여러분, 저는 사실 그렇게 밝은 인상이 아닙니다. 제일 어려운 게 막 웃는 모습 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삶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기쁜 자리에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62년생입니다. 훨씬 나이 들어 보이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저는 전남 고흥이라는 아주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고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자식을 사남 사녀를 낳았습니다. 바닷가였으니까 막 파도 소리가 날 때마다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밥은 보리밥이고 더 싫어하는 밥은 고구마밥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달리기 시합을 하다가 쓰러지셨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달리기 시합이 있었나 봐요. 조금 다쳤는데 수술을 잘못해서 다리를 여기까지 잘랐나. 여기까지. 나이가 30살. 그때는 선생님을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장애가 되면. 그러니까 이 다리를 고쳐보려고 전답을 다 팔아먹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공군의 글을 못 읽는 문맹자들, 이 사문하고 주산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무료로 500, 600명을 자기 그 깊은 산속에 서당을 쳐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형들과 함께 한문하고 주산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문 실력이 7살 때 우리 아버지가 그랬답니다. 주전아, 왜 오늘 서당에 오는 형들이 이렇게 늦을까? 그러니까 이 꼬맹이 7살짜리가 아버지 필시 무슨 곡절이 있는 듯 합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너 곡절이라는 단어를 쓸 줄 아느냐? 며칠 전에 배웠지 않습니까? 라고 한문으로 쓰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저를 잘 키워보고 싶어서 굉장히 열심히 가르쳤답니다. 초등학생 어느 날 그 당시는 월말고사를 보면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매달 평가표를 만들지 않습니까? 베이비 부모 시대라서 많은 학생들 평가표를, 그때는 선생님들이 주산하고 컴퓨터가 없으니까 못하니까 꼬맹이인 저에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주산이 3단이었으니까 저에게 그걸 맡겼던 거예요. 그래서 제 점수를 보니까 너무 잘못 적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틀릴 아이가 너무나 성적이 잘못되어 있어서 담임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담임선생님이 제 머리를 끌고 교실에 올라가서 그 주산을 얼굴로 때려서 얼굴에 주산안이 박힐 정도로 많고 기절을 했습니다. 저는 부끄럽고 너무 아파서 산을 넘어서 아버지한테 갔더니 아버지가 그걸 보고 너무너무 놀래서 제 얼굴에 있는 주산을 뽑으니까 그 피가 아버지 앞으로 다 쏟아지니까 저를 눕혀놓고 화가 나서 산 고개를 두 고개 넘어갔어요. 근데 아버지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보냈습니다. 심장병. 초등학교 5학년 학생, 초등학교 때 아이가 아버지를 그렇게 보내고 나서 모든 형제간을 뿔뿔이 떼서 고생하고 살았습니다. 피를 팔면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대학교 다닐 때 제 길잡이가 되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름 밝힐 수 없습니다만 박 교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저를 일으켜 주셨고 그래서 제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여기 오시진 않았지만 그분께 제일 먼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92년도에 저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얼굴 힘든 아이들, 실업계 고등학교 아이들 정말 잘 가르쳐 보고 싶었어요. 갔었지만 아이들은 희망도 꿈도 없는 아이들이었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해봤지만 다 비웃었으며 선생님들도 비웃었으며 안 된다고 하잖아. 가만히 있어 그냥. 그리고 저는 그 학교를 도저히 이렇게는 선생님 할 수 없어서 그만두고 다시 시험을 봤는데 93년 때 또 그 학교 선생님 또 된 거예요. 갈까 말까 막 군설이라 그래도 갔습니다. 아내가 운갖고 다니라고 했습니다. 10평짜리 아파트에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 아내가 왔었어야 됩니다. 오늘 돈 벌러 가서 못 왔습니다. 여러분 92년도에 93년도에 이제 선생님이 돼가지고 6월의 어느 날 10평짜리 아파트에서 밤늦게 잠을 자고 있는데 난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어렵게 해서 포기했던 아이들인데 10평짜리 아파트에 그 애들이 저희 아파트로 저녁에 온 거예요. 8명. 왜 왔냐고 해서 놀러 왔다고 합니다. 10평짜리 아파트 방 하나 거실밖에 없는 데서 2년 돼서 93년도에 그 애들 8명을 데리고 살아고 왔습니다.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애들이 달라졌어요. 제일 힘든 것은 쌀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먹었습니다. 도시락을 맨날 싸야 됩니다. 그리고 침을 아무나 뱉습니다. 욕을 맨날 합니다. 고통스럽지만 그 4년 때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이거다. 데리고 살아야 된다. 데리고 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여기는 너무 좁다. 그러면 이 아파트와 비슷한 다른 곳에 4,000평의 감나무 농장에 30평의 창고가 있어서 그때부터 94년도에 가서 본격적으로 애기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2년, 2002년, 2003년 10년 동안 총 707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돈 많이 들었습니다. 비탈에선 아이들, 고통스러운 아이들, 버림받은 아이들, 꿈이 없는 아이들, 아프고 힘든 아이들 그 애들이 요즘 707명 중에 한 명은 먼저 갔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 교육청의 장학사가 됐습니다. 왜? 여기는 이 아이들만 데리고 살 게 문제가 아니라 교육을 바꿔봐야겠다라고 해서 장학사가 됐습니다. 갔더니 광주에서만 1년에 약 20명의 학생들이 자살을 하고 광주에서만 1년에 2,000명의 학생이 중도 탈락을 하고 1,000명 이상의 아이들이 고통받고 우울하며 자살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살려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교육부도 마찬가지지만 학교폭력, 성폭력, 자살, 안전사고, 악성민원 처벌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는 그 부서는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거기서 20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에 138명의 아이들을 자살로 보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이들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금남교실을 만들어서 단기 위탁교육과정을 만들었더니 그게 교육부의 위센터가 되었습니다. 1년에 너무 많은 아이들이 그럼 학교를 그만둬서 교육청에서 그런 아이들을 대안 학교를 만들자고 했더니 영재학교를 만들 시간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100명을 모아서 십시일반에서 영연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위스쿨의 원조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화장실에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그 아이들은 복대를 하고 다니다가 아이를 아무데나 버립니다.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학교는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힘들어갖고 정말 경계선상에 있는 애들이 너무 많은데 병원을 가라면 안 갑니다. 갈 돈도 없다고 합니다. 갈 돈이 있는 집에서는 낙인될까봐 안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를 고용해서 마음노동센터를 만드는 등 정말 20년 동안 제 나름 것은 열심히 정말 우리 비탈에선 아이들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어찌 제 혼자 했겠습니까? 수많은 교육 동지들이 함께 했었습니다. 나는 이 상은 대표로 제가 왔을 뿐인데 다른 분이 더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이유는 얼굴이 화면에 그렇게 예쁘지 않다는 생각이 좀 잘생긴 사람을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얼굴은 그렇게 생겼지만 마음은 어느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많은 분들이 그리고 집에 7명의 아이들 데리고 사는 동안 돈이 없어서 쌀값이 없어서 큰 딸의 돌반지를 팔아먹은 게 아니라 전당포에 맡겨서 쌀을 팔아오고 6개월 후에 가면 찾을 줄 알았더니 못 찾았을 뿐인 나에게 항상 뭐라고 하는 제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사실 오늘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몇 번을 졸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침 5시에 나가서 저녁 10시에 돌아오는 목욕, 어른들 목욕 봉사를 하러 다닙니다. 자기가 빠지면 안 된답니다. 참 해도 너무한다고 했더니 당신은 더 했어 라고 했습니다.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자꾸 여기 왔는데 시상식에 여성분이 없냐고, 아내가 없냐고 자꾸 묻는데 다른 어떤 분이라도 모셔볼까 했는데 그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총 대표님한테 비전을, 미션을 받았습니다. 그렇게만 살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잘 살아야 돼 라는 상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 걱정합니다. 그 아이들 데리고 살고 나서 1억 4천이나 빚이 아직도 남아있다는데 어떨 거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돼지 가면 돼지금이 8천 나오고 명태금이 4천 나옵니다. 그걸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대신에 707명의 아이들과 20년 동안에 많은 아이들을 살릴 수 있던 그 보람이 저는 마지막까지 안고 살 거라고 생각하며, 마지막 묘비면에 저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학생들밖에 몰랐다, 이 묘비만 들어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